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뭔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데도 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는 이성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오늘은 설득의 세 번째 요소, 파토스 페이터스, 그러니까 감정의 설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논리는 머리를 납득시키지만 감정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짜 설득은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죠. 자, 시작해 볼까요?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감정의 반응이 논리적 판단보다 밀리초 단위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 아미그달라. 이 녀석은 감정을 처리하는 중추인데요. 얘가 반응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반면에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좀 느긋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면 우리 몸은 0.1초도 안 돼서 긴장하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그런데 저 사람이 왜 화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고 생각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게 바로 감정이 논리보다 빠른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사진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줬대요. 하나는 원본 사진, 다른 하나는 좌우가 뒤집힌 사진이에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본인들은 거울에서 보던 모습, 그러니까 좌우가 뒤집힌 사진을 더 선호했어요. 반면 친구들은 평소 보던 원본 사진을 더 좋아했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본인은 거울 속 모습이 익숙하고 친구들은 평소 보던 모습이 익숙한 거죠.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 Mirror Exposure Effect예요. 자주 보면 볼수록 호감이 생기는 거죠. 광고가 왜 같은 걸 반복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네 보다 왠지 끌리는데 더 쉽게 움직여요. 논리는 뇌를 설득하지만 감정은 행동을 이끕니다. 이게 설득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파스칼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7세기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그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죠. 마음에는 이성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그걸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냥 좋아, 그냥 싫어 이런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한 말이에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충격적이죠? 이성이 감정의 노예라니. 휴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실제 선택은 이미 감정이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해요.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했고 논리도 빈틈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싫어한다면 그건 이미 끝난 대화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에 설득당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제 감정의 설득이 얼마나 강력한지 역사 속 두 인물을 통해 비교해 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야기입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군중을 광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는 논리적 근거보다 분노와 공포를 자극했죠. 우리는 배신당했다.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강박적이었고 제스처는 과장됐어요. 청중은 이성의 판단을 잃었습니다. 이건 감정을 이용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설득, 바로 선동이에요. 반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1940년 6월 4일 덩케르크 철수 직후 처칠이 의회에서 한 연설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해안에서 싸우고 들판에서 싸우며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연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처칠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당시 영국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프랑스는 무너졌고 독일군은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처칠은 그 두려움 속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메시지가 아니라 감정을 설득하는 언어의 교과서였어요. 그의 말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전환시켰죠. 공포를 공감으로, 절망을 의지로 바꾼 겁니다. 같은 감정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한 사람은 증오를 부추겼고 한 사람은 희망을 일으켰어요. 그럼 감정의 설득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세 단계가 있어요. 1단계. 공감 엠패티. 저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답답하시겠어요? 기쁘셨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2단계.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저도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공감해서 한 발 더 나아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표현이죠. 3단계. 행동 액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흐름은 광고, 정치, 교육,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작동합니다. 실제 사례 중 스티브 잡스의 전설적인 한마디. 스티브 잡스가 펩시 CEO였던 존 스컬리를 애플로 영입할 때의 이야기예요. 당시 스컬리는 펩시에서 잘 나가는 CEO였어요.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지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죠. 잡스가 그를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스컬리는 계속 거절했어요. 애플, 컴퓨터 회사, 나는 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 한마디에 스컬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펩시가 훨씬 안정적이고 연봉도 좋았어요. 그런데 잡스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꿈에 호소한 거예요. 당신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었죠. 결국 스컬리는 애플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설득이에요. 잡스는 스컬리의 내면에 있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는 욕구를 건드린 거죠. 더 쉬운 예시로 볼까요? 논리적 접근,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감정적 접근.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나요? 감정의 설득은 결국 상대의 감정을 빌려서 진심을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감정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와 처칠의 연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감정의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같은 도구, 다른 결과. 차이는 뭐였을까요? 바로 진심이었어요. 히틀러는 감정을 조작했어요.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뤘죠. 이건 선동입니다. 처칠은 감정을 공유했어요. 진짜로 국민과 함께 두려워했고 함께 희망했어요. 이게 진짜 설득이에요. 파스칼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진리는 아직 완성된 진리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게 목적이 되면 진실은 사라지고 조작만 남거든요. 진짜 설득자는요, 감정을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비로소 감정은 진실의 통로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까요? 감정은 빠릅니다. 논리보다 먼저 움직이죠. 감정은 강력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니까요. 감정은 위험합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진심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눈물로 설득할 수도 있고 웃음으로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남는 건요.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가예요. 감정의 설득은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감. 그게 바로 인간의 언어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힘이에요. 설득의 진짜 목적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성은 길을 가르치고 감정은 그 길을 걷게 한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납득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당신의 진심이다. 그리고 다음 시간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신문학적 설득에서 감정과 언어가 만나는 설득의 완성을 함께합니다. 이 시리즈를 모두 완주하면 당신의 말에는 논리보다 깊은 공감의 힘이 생기고 당신의 표현에는 단어를 넘어서는 진심의 울림이 깃들 것입니다.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세요. 이 시편의 여정이 당신의 말하기를 예술로 바꿔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